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호흡기 감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인데요. 예방법은 무엇인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변에 보면은 코로나19 또 A형 독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까지 나오면서 멀티데믹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 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소아청소년과나 이제 개원 병의원에는 이제 열이 나고 온몸 쑤시고 기침, 인후통, 콧물 재채기, 네. 소위 이제 독감 유사 증상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의뢰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독감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래 1,000명 내원 환자 중에 46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이제 독감 환자일 정도로 지금 12월 초에 이미 이제 예년에 이제 1월 초에 독감이 정점인데 이미 12월 초에 이제 정점에 치달았고 더불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그다음에 코로나19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네. 또 영유아에서 좀 심각한 모세기관점으로 이제 중증일 수 있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까지 이 네 가지가 이제 크게 유행하면서 소위 멀티데믹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환자가 현저히 많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등장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중국에서 유행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폐렴이라는 조금 생소한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폐렴은 이제 폐에 염증이 생겨서 뭐 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있는 게 이제 폐렴인데 네. 원인에 따라서 이제 바이러스 폐렴, 세균이면 세균 폐렴인데 바이러스 폐렴은 뭐 인플루엔자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이 코로나도 원인이 되겠고 세균 폐렴은 대표적으로 이제 폐렴구균 폐렴이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좀 생소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뭐 3, 4년 주기로 유행을 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10월 중순에 이제 중국에서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아이들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외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좀 두려움을 줬는데 실상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9월 초부터 출현은 했습니다. 근데 11월에 이제 갑자기 늘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주로 1세에서 12세의 소아청소년에서 유행하다 보니까 네. 걱정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3, 4년마다 유행을 해오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항생제 내성이 생긴 균주가 유행을 하면서 약을 써도 안 듣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항생제 내성이 어느 정도로 강해진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3, 4년 주기로 이제 크게 유행하고 중간중간에도 11월, 12월에 유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호흡기 감염에 경각심도 커지고 네. 그랬던 거고 마크로라이드라고 하는 항생제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아주 특효약이었는데 사실 2000년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이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의 내성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네. 문제가 되어왔고 현재는 약 52%가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의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체 약제로 우리가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 같은 항생제를 이제 중증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에 쓸 수가 있으나 물론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뭐 청소년 12세 이하나 18세 이하에서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이제 중증인 경우는 뭐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폐렴 치료가 우선이니까 네. 대체 항생제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체 항생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항생제 사용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소아 감염학회나 뭐 대한 감염학회에 이미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의 항생제 치료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전문가 영역이고 대부분의 이제 동네에서 마이코플라즈마에 걸린 아이들은 가볍게 이제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해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폐렴이 돼서 좀 중증으로 입원한 경우에 이런 항생제 치료가 이제 세심하게 선택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감염 전문의들이 선택을 하게
때문에 예.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정부에서도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약 없이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고 외래 치료도 할 수 있는 폐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면 이건 뭐 대부분 가볍게 아프시라 하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지만은 네. 사실 고위험군에서는 이게 중증 폐렴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험군 하면 영유아, 고령자, 네. 만성질환자, 면역저하 환자, 또 임신부 이런 분들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좀 심하게 올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영유아나 소아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주로 유행하지만 가족 내에서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령자 어르신들이 저도 외래 환자를 보면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려서 폐렴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큰 그림에서 봐서는 대부분 경증이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뜻하지 않게 이제 입원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잠복기가 2, 3주로 상당히 길다고 하던데 잠복기가 아무래도 길다는 건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된지 모르기 때문에 유행 장기화가 우려되는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문제는 열나고 기침, 인후통, 콧물, 재채기 이런 증상이 나오면 현재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뭐 독감, 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코로나 구분이 안 됩니다. 증상으로.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전파 경로도 비슷해요. 우리가 기침 재채기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들이 증상이나 전파 경로는 유사하다. 결국은 어떻게 빨리 진단하냐. PCR이나 신소강원 검사, 또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항체 검사를 해서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고위험군들, 영유아나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은 조기 진단에서 적절하게 항생제 치료라든지 네. 또 우리가 독감은 뭐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코로나19는 팍슬로비드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상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특히 조기에 진단받아서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네.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증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발병이 좀 늘고 있는데 이번 환자 80%가 12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2000년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 쓰면서 강력하게 우리가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3년 반 동안은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유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생아나 어린아이들이 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 초에 사급 감염병으로 코로나를 격화시키면서 거리 두기도 풀고 일상으로 오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박스에 갇혀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박스 문을 열면서 다 뛰쳐나와서 특히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물론 연령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코플라즈마는 1에서 12세고 독감은 7에서 18세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고 코로나는 뭐 성인이나 고령자가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동심원 이 우물에다가 이제 그 연못에다 돌을 던지면 동심원처럼 원이 커지듯이 마이코플라즈마도 1에서 12세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 주변의 가족, 영유아라든지 고령자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고위험군에서 이제 중증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건 전염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 감염력은 비슷하지만은 치료 방법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우리가 특히나 예방 백신이 있는 독감이나 코로나 백신, 폐렴구균 백신은 열심히 백신을 고위험군 위주로 맞고 치료제가 있는 마이코플라즈마나 폐렴구균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독감, 또 코로나19는 항바이러스제나 항상제 치료하는 것이 현명한 이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요즘에 워낙 복합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걸린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우선은 독감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증상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독감의 경우는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처럼 몸살 감기가 심합니다. 그리고 기침, 재채기, 인후통이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앞서 이제 영유아 1세부터 12세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 초등학교에서 섞이면서 유행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초기 독감 증상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예, 증상으로 저 같은 뭐 감염 전문의로 오래 경험했지만 증상만으로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비인두 도말이라고 해서 상기도 검체를 이용해서 PCR 검사나 네. 또 신속항원 검사. 우리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는 신속항원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고 또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PCR로 진단할 수가 있고 또는 혈액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대한 항체 검사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뭐 모든 분이 다 검사 받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하고 뭐 증상이 가벼운 분은 꼭 검사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고위험군, 영유아, 또 임신부, 고령자, 또 면역저하 환자, 만성 질환자 또는 본인이 건강하더라도 증상이 너무 심하다. 네. 3, 4일 이상 고열이 나고 호흡곤란. 왜냐하면 마이코플라즈마도 드물게 뭐 뇌수막염이나 간염이나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예측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고위험군, 5군에 하는 고위험군, 그다음에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냥 단순히 뭐 감기 몸살이 아니라 의식도 떨어지고 메스꺼고 토하고 심한 경우는 이제 빨리 가서 네. 검사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독감 환자도 굉장히 병원에 가면 많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독감이 걸렸는데 코로나19도 걸리고 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걸리고 동시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외래 환자를 보면 독감하고 코로나를 같이 걸리다든지 네. 특히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뭐 코올릭 애들이 섞이면서 장난감에 이제 콧물도 흘리고 바이러스 노출되다 보니까 서너 가지 바이러스, 뭐 이 독감이나 라이노 아데노 바이러스 동시 감염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만으로 구분이 어렵고 동시 감염됐을 때 더 심하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 씻기라든지 기침 에티켓 이런 것도 중요하고 네. 특히 지금 겨울철이라 보니까 추워서 밀폐된 그 환기가 안 되고 산밀 환경이 많지 않습니까? 밀폐된 실내 밀접 접촉으로 이런 것들이 퍼지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좀 환기도 좀 해줘서 네. 그 실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세균이 전파되는 걸 좀 예방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개인 위생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를 해제하면서 네. 이제 제일 먼저 병의원 외래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에 해제할까 하다가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반대해서 지금 대학병원 같은 데 아직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동네 병의원에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 가면 감기 환자들이 많고 네. 그 안에 아마 인플루엔자나 뭐 마이코플라즈마가 그 실내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병의원에 특히 호흡기 급성호흡기 감염 환자들 많이 보는 이런 병의원은 마스크 착용을 아예 의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분들도 백신 맞으러 동네 의원 갔다가 거기서 아이들로부터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국민들이 뭐 마스크 착용을 의무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지금과 같이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동네 병의원에 인플루엔자나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들이 많이 모이는 외래 클리닉은 마스크 착용을 아예 의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책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알게 된 거는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또는 고위험군에서 폐렴구균 백신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 씻기나 기침 에티켓이나 네. 본인이 고위험군인데 산밀 환경 많이 모이는 데 간다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위생 수칙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불가피하게 열나고 기침, 인후통 이런 감기 몸살 증상이 있으면 특히 본인이 고위험군이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앞서 말씀드린 뭐
인플루엔자에서는 뭐 타미플루, 네. 코로나는 팍슬로비드, 또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군은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빨리 치료받아서 빨리 회복하고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증상이 완전히 회복돼서 전염력이 없을 때까지는 좀 쉬는 게 좋겠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돌아다니면 퍼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격리를 하는 그런 좀 공중 수칙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